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영상으로 태양광 회사는 얼마나 벌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조금 반응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지도 않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일단 영상을 찍은 지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된 상황에서 조회수가 5천에서 한 6천 정도, 그 정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댓글도 조금 좋은 반응이 있어가지고 나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과 조금 이렇게 많이 봐주시는 그런 노력 덕분에 저희가 다음 영상을 또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태양광에 관련된 또 이야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야기로 한국형 FIT, 그러니까 요즘에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FIT 관련해 가지고 요즘 정책 노선이 조금 변경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FIT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FIT는 이게 어떤 거고, RPS 제도에 따라서 장기 계약을 하면 어떻고 이런 것들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천천히 드릴 거지만, 지금 현재 정책이 변경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약간 그러니까 FIT 제도하고 그 다음에 RPS 제도, 그러니까 장기 계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보다는 약간은 좀 상위 레벨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 그리고 지극히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 유튜브를 찍는 이유도 약간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현업에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찍는 건데, 한국형 FIT,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0kW 미만, 그리고 농축산 어민 및 협동조합이 100kW 발전소를 갖게 되면, 그러니까 100kW 미만이라고 하면 발전소가 용량이 100kW 미만이라고 하면 물량 제한 없이, 입찰 경쟁 없이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 게 FIT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발전소 간 거리가 250m 이상만 떨어지게 되면 무제한으로 가능하다. 이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대전에 100kW 미만 발전소가 하나가 있고 광주에 100kW 미만 발전소가 있으면 이 두 개 다 FIT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도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2월 초, 그러니까 1월 말에 약간 구시가 되려고 했다가 2월 초에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약간은 보류 상태로 이렇게 넘어간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게 무제한으로 가능한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형평성이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요거를 좀 변경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에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게 약간 보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변경 예정에 나왔던 소문에 의하면 500km까지는 가능하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FIT를 적용을 못 받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썰에 좀 불과한 것 같고, 어떻게 바뀔지는 저희도 아직 가늠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보시면 될 것 같고, FIT하고 2020년 FIT 가격 같은 경우에는 17만 3,981원이 FIT 가격이었고, 킬로와트당 요걸 환산을 해보면 약 174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0년 100km 미만 장기계약 평균 가격, 고정입찰 가격 제도에 의한 장기계약 평균 가격은 16만 1,927원, 그래서 킬로와트로 환산을 하게 되면 162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메가당 약 12,000원 정도 차이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00km, 어차피 100km 미만이기 때문에 100km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루 발전 시간이 3.6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 2.5일에서 한 2.8일? 많게는 한 3일 정도, 그러니까 2.5일에서 한 3일 정도, 그 정도가 지날 때마다 FIT를 적용을 받는 발전소하고 그렇지 않는 발전소의 차이가 한 3일에 2.5일에서 한 3일에 한 12,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km 기준 20년간 발전 수익 이제 비교를 해보면, 20년이라고 이제 우리가 틀을 박아 놓는 이유가 이건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한번 장기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20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0년간 발전소 간의 FIT 적용 발전소하고 그렇지 않는 발전소하고 수익을 비교를 해보면, FIT 같은 경우에는 약 4억 8,200만 원에 대한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100km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일반 고정 가격 같은 경우에는 4억 4,800만 원 정도. 그래서 약 차이가 3,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다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FIT 적용을 받은 2020년도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총 20년간 수익이 4억 8,200만 원이 나고, 그렇지 않은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4억 4,80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수익이 난다. 그래서 발전소 차이는, 그래서 총 20년간 토탈 수익 차이는 3,400만 원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입법 예고 아니면 이렇게 바뀐다는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이제 보도 자료인데요. 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 계약 편법 막는다. 이게 FIT 관련해 가지고 1인당 발전 총량 제한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 맨 밑에 봐보면 이렇게 FIT를 적용을 받는 한 사람이 FIT를 적용을 받는 게 30개가 넘는 발전소도 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형평성에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약간은 보류가 됐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은 뭐 특별하게 이렇게 바뀐 제도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30개가 되든 40개가 되든 50개가 되든 계속해서 250m만 이렇게 거리만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20년간 우리가 발전소를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약 3,400만 원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FIT를 꼭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당연히 3,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당연히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3,400만 원이라고 하면 거의 발전소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운영을 해야 나오는 수익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인데, 무리하게 우리가 뭐 그 농지원부를 취득을 한다거나 농업경처에 등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요즘 행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 사람이 농민도 아닌데 농지원부를 취득을 한다거나 농업경처에 등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만일 제가 뭐 태양광만 무조건 하겠다, 나는 다른 일을 전혀 안 하고 나는 태양광 사업만 무조건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취득을 하는 게 이득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차피 법이 좀 바뀔 예정인 거고, 그 법이 뭐 올해 안에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뭐 늘 그랬듯이 뭐 다음 달에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20년 동안 3,400만 원 차이를 엄청나게 크게 볼 거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법을 좀 찾아보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지금 100km 미만 발전소의 분양가가 약 2억 원대, 2억 1천만 원, 2억 2천만 원, 요즘 뭐 2억 3천만 원까지 뭐 넘어간 것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2억 원대 분양가가 형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1억 원대 분양가로 변경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1억 원대로 좀 낮출 수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약간은 그 3,400만 원의 갭 차이를 좀 더 낮출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게 가장 좀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뭐 2억 2천만 원의 분양을 받아가지고 20년간 FIT 적용 가격, 그러니까 그 FIT를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조건들도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거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현 상황에서 분양가 자체를 좀 조절을 해서 3,400만 원을 커버를 할 수 있는 이런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0km 미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농민이 아니어도 가능하고 축산인이 아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30km 미만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극소 발전소이기 때문에 모두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IT로 전부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30km 미만 약간은 하이브리드형 태양광 발전소가 좀 필요하다라는 게 생각이 들고, 30km 같은 경우에는 FIT 적용도 받고 양면형 모듈로 진행을 하고 이게 건축물 위 발전소이면 상당히 수익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이런 30km 미만 발전소가 약간 한국형 하이브리드형 발전소로 이렇게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면 모듈을 활용을 하고 인버터 용량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kW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4kW 정도 되는 다스테크 그 인버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버터 용량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발전소에서 그 모듈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용량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효율도 약간은 더 상승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어느 정도의 합의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공사도 정확한 합당한 분양가를 책정을 해서 3,400만 원에 대한 갭 차이를 좀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양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굳이 무리해서 내가 이걸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좀 방법을 모색을 해보자 라는 합의점이 필요할 것 같고, 2021년에는 FIT 정책이 변경이 되느냐 라고 봤을 때 제가 계속 검색을 해보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봐온 결과 2021년 정도에는 아마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당장 바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방식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약간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이게 정책적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뭐 이런 얘기는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1년에 그 20년 동안, 그러니까 발전소를 한번 갖고 나서 20년 동안 한 번 장기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FIT 적용을 받아서 장기 계약을 맺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RPS 제도로 우리가 고정가격 입찰 제도를 통해서 그냥 계약을 맺을 것이냐, 이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한 20년 정도 운영을 했을 때 약 3,400만 원 차이고, 근데 이 3,400만 원 차이는 시공 단가에서, 그러니까 분양가 시공 단가에서 좀 낮추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노력을 뭐 그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FIT를 적용을 받는 자격 조건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거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가격이 좀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면 여러모로 어차피 20년 동안 계속해서 수익률은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비교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자 하는 내용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영상을 올렸을 때 어떤 분이 이제 그 질문을 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궁극적으로 20년 동안 발전소를 운영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나서 REC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쭉 적어봤는데, 100km 유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안전관리자가 지역 권역별로 있는데, 이 안전관리자가 2개월에 한 번 발전소를 방문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체크를 하고 그래서 발전소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비용이 6에서 한 8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이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요 분을 무조건 채용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월에 한 6에서 한 8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버터 교체 비용, 요거는 뭐 다른 태양광 회사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인버터 교체 비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인버터 같은 경우에 기대 수명이 한 10년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20년 우리가 발전소를 운영을 했을 때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0년 동안 한 번 교체를 하는 비용이 약 7에서 한 9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인버터가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조금 더 이렇게 양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듈이 이제 태양광 패널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모듈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거의 AS 기간은 20년에서 25년, 많게는 한 30년 정도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특별하지 않는 이상 그냥 반영구적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 효율은 연에 0.4에서 0.6% 정도는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회사들이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 0.4에서 0.6%를 매년마다 이렇게 빼는 이유가, 모듈 효율이 0.4에서 0.6% 정도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 수익에서 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년 장기 계약 이후에 REC는 어떻게 되느냐, 20년 장기 계약 이후에는 현물 시장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물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물 시장으로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게 현물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맞지만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태양광이 실질적으로 예전에 했던 그 태양광 뭐 지금 발전소 봐보면 한 12년, 15년, 뭐 많게는 한 15년 정도 될 것 같고, 15년 정도 된 발전소들,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는 발전소들하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된 발전소들이 아직 20년이 지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적인 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일단은 20년 뒤에는 지금 현재 정책으로만 말씀드리면 20년 동안 장기 계약 거래를 통해 REC를 팔 수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는 20년 거래가 끝나게 되면 현물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요 분처럼 이렇게 댓글을 통해 가지고 좀 궁금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제가 찍는 영상 말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도 컨텐츠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여하튼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를 갖고 고정가격 입찰 제도를 통해서 계약을 맺는데 FIT 적용을 받아서 계약을 할 것이냐, 그냥 일반적인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차이점이라기보다는 20년간 운영을 했을 때 차이나는 수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 수익보다는 약간은 시공 단가를 낮춰서 처음부터 수익률을 높게 잡고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좀 재밌는 내용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